실제로 내년에 금투세가 도입이 돼서 시행될 경우에 당장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저도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내던 세금 내려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만약에 잘 돼서 오르고 있는데 5천만 원 넘을 것 같다. 그러면 12월에 5천만 원 안 되게 팔고 나서 내년에 다시 또 새로운 주식을 사서 또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상호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똑똑 플러스 시간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분분한 세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세금이고 왜 논란이 되는지 알아봅니다. 조상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게 뭐예요? 네, 말 그대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에 대한 금융투자 이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더 쉽게 말하면 주식을 사고 팔 때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주식이라면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해서 부과가 됐거든요. 대주주나 하면 시가총액을 50억 원 이상, 코스피 주식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 주라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비율이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5천만 원 이상 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도대체 얼마를 더 걷겠다는 거예요? 세율은 3억 이하까지는 20%고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과세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3억이라 하면 3억은 이제 과세표준 개념이거든요. 과세표준은 자기가 당해년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난 5년간 결손이 났으면 그 금액을 공제해주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5천만 원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내년에 되면 그럼 이 기존 증권거래세 그대로 두고 금투세를 또 걷는 겁니까? 어떻게 한대요? 네, 증권거래세도 대폭 완화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년 기준으로 본다면 0.15%의 증권거래세는 중복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은 금투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가 되는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금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다음에 내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다시 한번 신고를 해서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으면 더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혹시 원천 징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원천 징수라 하면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소득을 지급할 금액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소득을 지급할 자가 미리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서 100만 원을 주지 않고 90만 원을 지급하고 징수한 세금은 나중에 징수한 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자라는 게 증권회사인 거예요? 네, 증권회사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금투세에 도입에 앞서서 좀 독소 조항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독소조항은 아니고요. 근로소득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공제가 많이 없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공제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소득을 100만 원 이상 벌었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럼 결국 독소 조항이 맞네요. 네, 뭐 그런가요? 예, 맞네요. 근데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좀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내년에 금투세가 도입이 돼서 시행될 경우에 당장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저도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내던 세금 내려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만약에 잘 돼서 오르고 있는데 5천만 원 넘을 것 같다. 그러면 12월 내에 5천만 원 안 되게 팔고 나서 내년에 다시 또 새로운 주식을 사서 또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되게 그럼 번거로운데. 네. 아니 그럼 이제 이 금투세 도입이 되면 지금 사실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돈도 사실 많이 못 버는데 이 세금도 내야 되고 작전주들 작전에도 조심해야 되고 뭔가 그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늘어나는 느낌이네요. 어때요? 그렇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네. 뭐 뉴스 보고 샀다가 네. 많이 손실도 나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구독자 여러분, 이 논란의 금융투자세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가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금융투자세 도입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반발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 금주머니TV는 앞으로 금투세 도입과 폐지와 관련한 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빠르게 캐치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조상호 세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